안녕하세요. CJS 스토리입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를 마치고 귀국한 지 벌써 10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아있는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면서 영상 9편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요약해서 한 편으로 줄여서 만들어 봤습니다. 치앙마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물가, 가볼 만한 여행지, 시장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름대로의 장단점 분석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지에 사시는 교민이나 장기 거주자만큼의 디테일한 정보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신다면 치앙마이에 대한 이해와 여행에 대한 대부분의 윤곽은 잡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혹시 영상에 대한 오류나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치앙마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의 시간입니다. 치앙마이는 방콕에서 북쪽으로 약 700km 정도 떨어진 산악지역에 위치한 곳으로 고속버스를 타면 방콕까지 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먼 거리입니다. 전체 면적은 우리나라의 약 5분의 1 정도 크기이고 인구는 약 120만 명 정도인데 대부분이 타이족이고 몽족, 야오족, 라우족, 리수족, 아카족, 카렌족 등 6개 소수민족이 13%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심 도시 면적은 서울의 3분의 2 크기로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입니다. 소수민족은 도시 외곽 산악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지역의 농산물과 관광 그리고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실제로 도시 외곽을 관광하시다 보면 여러 소수민족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치앙마이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며 한국인에 대한 호감을 자주 표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산악지역 관광지의 소수민족들은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고 온순한 성향입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으로이끄라똥 축제 같은 대규모 인파가 몰릴 때는 여러 번 저희 가방에 지갑을 훔치려다 걸린 어리숙한 소매치기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은 날씨입니다. 치앙마이 날씨는 크게 5월에서 10월까지의 우기와 11월부터 4월까지의 건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에 둘러싸인 분지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는 지리적 특성상 건기에 최악의 미세먼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평소에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더해지고 전통적인 화전동법으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합쳐지면서 최악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여행을 피해야 할 기간입니다. 우기에는 월 평균 절반가량이 비가 내리는 날이고 특히 7월과 8월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정도가 여행하기 제일 좋은 시기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식당 및 카페, 편의점, 정통시장 물가는 종류에 따라 대략 한국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가격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 맥도날드, 버거킹 같은 것들은 한국과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참고로 저희 부부가 성수기인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한 달 동안 지출한 내역을 공개해 드리는데요. 시기에 따라서 항공기와 숙소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숙소인데요. 치앙마이 중심권역의 인구는 20만 명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연간 관광객은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커피숍만큼이나 많은 게 한 집 걸러 한 집이 호스텔과 호텔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빌라와 콘도입니다. 가격은 하루 수십만원 하는 5성급 호텔부터 1, 2만원 하는 호스텔까지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달 살기 숙소는 중심가에서 거리나 시설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성수기 기준으로 월 3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다양하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취사 가능 여부나 냉장고, 세탁기 구비 여부, 특히 전기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를 잘 확인한 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통을 알아볼 텐데요. 치앙마이에는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택시 역할을 하는 전통적인 툭툭이나 승합택시 역할을 하는 성태우, 그리고 볼트나 그랩을 이용한 택시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게 됩니다. 시내를 움직일 때는 일반적으로 볼트나 그랩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올드타운 인근 시내를 이동할 때는 100바트 내외, 중심가를 조금 벗어나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곳을 갈 때는 150바트 내외의 요금이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행 동선을 빡빡하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교통비가 많이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앙마이의 도시 구조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도시 중심에는 중세 란나 왕국의 성이었던 사각형 형태의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원과 호텔, 그리고 구시가지가 형성되어 있고, 남서쪽에는 공항과 일부 주거지, 동쪽에는 올드타운의 랜드마크격인 타피문과 도시를 가로지는 핑강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와로로 시장 같은 대형 시장과 전통적인 야시장과 술집이 모여있는 나이트 바자가 있습니다. 북쪽 창포 게이트 위쪽으로는 현지 로컬들이 많이 사는 산티탐 지역이 있고, 서쪽에는 신도시 같은 현대식 건물과 쇼핑몰이 있는 림만해민이란 지역과 태국의 제2의 종합대학인 치앙마이 대학교가 있습니다. 더 서쪽으로는 치앙마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유명 관광지인 도이스텝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드타운을 기준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의 산악지역에는 가볼 만한 유명한 자연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요 여행지와 가볼 만한 곳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교 사원입니다. 태국의 인구 95%가 불교 신자이고 중세 불교 왕국이었던 란나 왕국의 중심지였던 치앙마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찰을 먼저 방문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치앙마이를 다니다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사찰들이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올드타운 내에 있는 것들부터 살펴보면 태국의 3대 불상인 사자상이 모셔져 있는 와프라싱, 화려한 금박과 란나 양식으로 지어진 불당으로 유명하고, 태국의 대표적인 축제인 4월의 송크란 축제는 이곳에 있는 사자상을 관욕시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와프라싱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왓체디루왕, 14세기 란나 완조 시대에 건축된 90m 높이의 웅장한 탑이 있는 곳으로 지진으로 탑의 일부가 무너지긴 했지만 고풍스러운 느낌이 멋스러운 곳입니다. 세 번째 사원은 올드타운 북쪽의 가장 오래된 사원인 왓치앙만. 700년 전 지어진 이곳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붐비지 않고 법당 뒤 탑으로 가는 길이 수수한 정원처럼 멋졌던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네 번째는 올드타운 남쪽 치앙마이 게이트 인근에 있는 왓스리수판. 규모는 작지만 은으로 장식된 화려한 외관이 으뜸인 곳. 다섯 번째는 올드타운 서쪽 수안덕 게이트에서 멀지 않는 왓수언덕. 가장 큰 불상이 모셔져 있고 백색의 탑과 왕가의 능이 있는 곳으로 맑은 날 가시면 햇살에 빛나는 순백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은 도이스텝 산 밑에 동굴사원으로 유명한 왓 우몽이 있고, 마지막으로 치앙마이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발 1080m에 위치한 왓 프라닷 도이스텝이 있는데, 이곳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치앙마이 불교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노을과 야경이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중심가 및 시내에서 가볼 만한 곳입니다. 첫 번째는 올드타운 중심부에는 중세 태국 북부지역 3개의 왕국의
전성기를 꽃피운 3명의 왕들을 기르기 위한 삼왕상이라는 동상이 있는데요. 지금의 치앙마이란 도시의 생선과 기틀을 닦은 왕들을 기념하는 동상입니다. 러이끄락동 축제와 송쿠란 축제 등 대표적인 축제를 이곳에서부터 시작할 정도로 의미 있는 장소이니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드타운을 출입하는 게이트 중 랜드마크격인 동쪽의 타페문입니다. 다른 게이트와 달리 성벽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고 넓은 광장이 있어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올드타운 남서쪽 코너에 있는 농부학 학공원. 넓지는 않지만 야자수, 잔디, 분수, 각종 조형물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 이국적인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마지막은 태국의 전통 의상인 수타이 체험샵입니다. 저희가 이용한 곳은 나이트 바자 쪽인데요. 올드타운과 님만해민 곳곳에 여러 곳이 있으니 이용해 보시고 좋은 추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올드타운을 살짝 벗어나서 북쪽의 산티탐 지역, 현지인들의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저렴한 시장이 있어 현지인들의 삶의 현장을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시장을 방문하면서 독특한 조경이 아름다운 카페 드솥,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플립스 앤 플립스 도넛 가게도 둘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은 올드타운 서쪽의 님만해민 지역. 현대식 쇼핑몰과 숙소, 그리고 감성적인 카페와 음식점이 많아 인기 있는 곳입니다. 생활이 편리해서 한다 살기 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같은 지역입니다. 좀 더 서쪽으로 가면 방캉아시라는 예술가 마을이 있는데요. 감성적인 인테리어와 수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팔고 멋스러운 카페와 음식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10분 정도를 걸어가면 라이브 공연과 에메랄드빛 연못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분위기 좋은 넘버 39 카페도 가볼 만한 곳입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태국의 제2의 종합대학교인 치앙마이 대학교가 있는데요. 학생 수가 3만 5천 명에 이르는 큰 학교입니다. 교내에 위치한 앙케 호수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지역의 명소이고 교내에 울창한 나무숲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가신 김에 학생식당에 들러 한 끼에 1, 2천 원 하는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에서 서쪽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호이케우 수목원. 사실 치앙마이 여행 중에 생각만큼 열대우림이나 울창한 수목을 볼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잘 정돈된 정글숲을 산책하는 힐링을 맛보고 싶은 분은 이곳을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이곳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치앙마이 동물원이 있는데요. 부지가 꽤 넓어서 시원한 트램을 타고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가볼 만한 곳입니다. 지금부터는 시내에서 벗어나는 외곽 지역에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에서 승합택시인 썽테우를 타고 가는 비교적 가까운 곳들부터 소개합니다. 썽테우로 20분 거리에 있는 와프라다 도이스텝,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곳으로 황금색의 사찰이 아름답고 치앙마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조망과 야경 명소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더 가면 나오는 왕의 여름별장으로 조경이 아름다운 푸핑궁전, 그리고 20분 정도를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 몽족 마을인 도이부이가 나옵니다. 특산물을 파는 몽족시장이 있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예쁜 꽃밭, 그리고 조망이 참 멋진 곳입니다. 다음은 와로로 시장 핑강 옆에서 밴을 타고 다녀올 수 있는 곳들입니다. 먼저 1시간 거리에 있는 몬잼입니다. 1400m 고지대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몽족의 마을인 이곳은 한때는 마약을 재배하는 곳이었으나 현재는 대규모 글램핑장이 조성된 곳으로 고지대의 영향으로 시원하고 멋진 뷰로 유명한 곳입니다. 중간중간 꽃밭과 조망터가 많아 당일
트레킹 코스로도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시내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백감봉입니다. 산골 깊숙한 곳에 있는 숲속 마을로 아기자기한 카페와 예쁜 조망, 그리고 조용한 숙소가 인기를 끌고 있는 곳으로 태국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여행지라고 합니다. 마을 가장 위쪽에는 멋진 폭포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따로 교통편이 없어서 그랩택시와 협상을 해서 다녀와야 하는 엘리핀 팜카페. 저희는 왕복과 2시간 체류를 조건으로 첨바트에 다녀왔는데요. 코끼리에게 먹이도 주고 교감하며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곳이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이국적인 풍경과 여유로움은 덤이 되는 멋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은 여행지였던 높이 2565m로 태국의 지붕이라 불리우는 도이 인타논 트레킹. 이 상품은 포털을 통해 예약하면 집 앞 승하차와 트레킹은 물론 몽족시장과 카렌족 마을, 그리고 웅장한 와치라탄 폭포까지 볼 수 있는 곳으로 최고의 만족감을 주었던 여행이었습니다. 이제 치앙마이의 여러 시장들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치앙마이에서 시장은 생필품을 사는 마켓의 기능을 넘어 관광명소로 인기가 많은 곳이며, 다양한 상품과 먹거리, 그리고 예술적 감성까지 결합된 장소가 아닌가 합니다. 크게 분류하면 규모가 큰 종합시장, 현지인 중심의 식재료 마켓, 밤에 열리는 야시장, 주말에 열리는 주말시장, 그리고 신시가지의 현대식 쇼핑몰, 중복되는 시장도 있지만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감성 마켓, 마지막으로 기타 간편하고 유용한 편의점과 한국식 마트 등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전부 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추천하는 곳 위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 같은 분위기의 와로롯 시장. 공산품, 농산물, 육류, 수산물까지 갖추고 있는 종합시장입니다. 물건값이 다른 소규모 시장이나 야시장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귀국하기 전 선물과 기념품을 사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라탄거리와 타페문을 거쳐 올드타운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현지인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바로 해소되는 지극히 로컬스러운 산티탐 지역의 시리 와타나 마켓. 다양한 식재료 중심의 저렴한 가격에 현지식까지 먹어볼 수 있는 장소로 추천합니다. 다음 상설 야시장은 나이트 바자부터 소개합니다. 올드타운 동쪽의 대형 호텔들과 버스 터미널 주변에 있는 야시장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안우산 시장과 연계된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시장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치앙마이 대학교 정문에 있는 야시장과 후문의 랑머 야시장. 랑머 야시장은 포장마차 같은 먹거리 위주 시장이고, 정문 야시장은 규모가 제법 큰 규모로 젊은이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먹거리와 의류, 미용, 신발 등을 파는 곳으로 과거 우리나라의 이데나 신촌 분위기가 나는 곳입니다. 다음은 주말시장입니다. 먼저 올드타운 타페문부터 서쪽 와프락신까지 일요일 저녁에 열리는 썬데이 마켓. 전체 시장 중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이용객도 가장 많은 대표적인 야시장. 특산품과 수공예품, 다양한 먹거리와 거리 공연까지 즐길 게 너무나 많은 시장으로 반드시 가봐야 할 곳입니다. 이보다 규모는 좀 작지만 올드타운 남쪽의 치앙마이 게이트부터 우아라이 보행자 거리를 중심으로 열리는 토요마켓은 썬데이 마켓과 비슷한 분위기이지만 규모는 훨씬 작은 편입니다. 다음은 주말시장이자 감성이 넘치는 시장 세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물건을 산다기보다는 감성을 살 수 있는 곳. 시원한 야자수 아래에서 쉬면서 음료도 마시고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코코넛 마켓입니다. 두 번째로 주말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영되는 찡짜이 마켓. 깨끗한 현대식 야외 공원과 시설에서 음식과 의류와 공예품을 파는 곳으로 가격은 비교적 비싸지만 디자인과 퀄리티가 좋았던 기억이 있는 시장입니다. 감성 마켓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참차 마켓. 150m 정도 되는 거리에 좌우로 분위기 좋은 예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규모는 작지만 태국의 전통적인 색감이 현대식 인테리어와 결합되어 멋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라고 표현하기 다소 민망하지만 타페문 인근의 라탄 거리. 전통적인 재료로 디자인이 예쁜 가방이나 모자 등을 판매하는 곳인데, 이곳만을 위해 택시를 타고 가기보다는 와로로 시장이나 타페문 갈 때 곁들여서 보면 좋은 곳입니다. 이번 순서는 제가 한 달 살기를 마치고 생각해본 나름대로의 장단점입니다. 먼저 장점, 첫 번째, 주민들의 성격이 온화하고 친절하다. 특히 소수민족의 마을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순수한 표정과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은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가가 저렴하고 농산물과 공예품은 품질이 매우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 가격도 저렴하지만 한국인의 입맛에도 전반적으로 잘 맞아서 한 달 살기 하는데 만족도를 높이는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숙박지에 대한 선택지가 많다. 가격대, 시설, 퀄리티가 다른 다양한 숙소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형태의 마켓이 많아 소소한 즐길거리가 많다. 개성 있는 물건을 득템할 수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도 맛볼 수 있는 일석다조 정도 되겠네요. 여섯 번째로 국내에서 직항편이 있고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몇 개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방콕을 경유해서 치앙마이로 와야 됩니다. 일곱 번째, 외곽에 자연 명소들이 많다. 앞에 가볼 만한 여행지에서 소개했듯이 가볼 만한 명소들이 참 많은 곳이었습니다. 원래 인근 지역인 치앙라이나 빠이, 매홍손, 람빵을 방문할 계획이 있었지만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을 정도로 치앙마이에 즐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단점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대중교통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가한 시간대에는 그랩택시를 이용하면 되지만 주말이나 혼잡 시간대에는 평소 가격보다 2배 정도까지 가격이 오르고 그나마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여도 도로가 나쁘고 횡단보도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합니다. 세 번째로, 오토바이와 오래된 차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 우리나라의 80년대에서 90년대가 연산될 정도로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차들이 여전히 굴러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항이 가까워 소음이 심합니다. 문을 닫고 지내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는 적응도 좀 되지만 이착륙 방향에 있는 남쪽과 서쪽, 특히 님만해민 쪽은 소음이 특히 심한 편입니다. 다섯 번째, 좋지 않은 수질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아닌데도 물색이 탁한 걸 봤을 땐 전반적으로 배관이 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노하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달 살이처럼 오래 머무는 경우에는 슬리퍼, 티셔츠, 목욕 용품 등은 무겁게 싸우지 마시고 이곳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싸고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샤워 꼭지와 필터를 준비해 오시면 깨끗하게 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빨랫줄입니다.
빨래양이 많을 때는 코인 세탁기에서 세탁을 하지만 작은 거 한두 개를 빨아서 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조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빨랫줄을 할 끈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햇바늘 몇 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음식을 밖에 놓으면 개미도 모이고 쉽게 상하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많이 하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데울 때 햇반 용기가 안성맞춤이고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GLN 미리 준비하기입니다. GLN은 모바일 QR코드 결제 시스템인데요. 치앙마이에서 노점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대중적인 결제 시스템입니다. 오기 전에 미리 하나, 국민, 토스, 카카오 등에서 만들어 오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달러를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환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치앙마이 종합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